자, 이렇게 자, 성균관에 들어왔고 이제 공시라고 했죠, 공시. 네. 이 대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예. 근데 뭐 이 공무원 시험이 딱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초시, 그다음 회시, 그다음 전시 계속 시험을. 아유. 아까 제가 원칙적으로 이 시험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합격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아까 질문이었잖아요. 궁금해요. 예. 그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종 합격자는 33명. 와. 33명.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33명. 참 어려운 시험인데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경쟁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과연 몇 대 몇이었을까? 맞다. 요즘 그 언론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들어갈 때 몇 대 몇, 아나운서 시험 몇 대 몇이었어요? 저 시험 볼 때가 어. 1900대 1이었어요. 네? 여자를 한 명 정도 이제 지상파에서는 뽑기 때문에 네. 1900대 1을 그 한 명 중에? 뚫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로요? 우와. 아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1900대 1을 와.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예원 씨 1900대 1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유생이 이 경쟁률을 들으면 웃습니다. 뭐라고요? 자, 어떤 과거 시험은요. 무려 11,000대 1. 경쟁률 11,000대 1. 만천대 1이 가능해요? 1800년에요. 정조가 세자 책봉을 기념해서 특별 시험을 열었습니다. 응시자가 무려 11만 명. 근데 그중에 합격자는요. 딱 10명. 원칙적으로 33명인데 이건 10명밖에 안 뽑는 시험. 우리나라 이 공부 뭐 학구열 뭐 이게 옛날부터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천원 주인공 누구셨죠?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성균관의 자랑이었던 이 퇴계 이황 선생도요. 젊은 시절에는 과거 시험을 3번 연속 떨어지세요. 정말 그 조선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분. 근데 이분조차도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황이 시험에서 이제 떨어지고, 과거 시험 떨어지고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서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서방? 그러니까 보통 양반가 자제한테 이렇게 서방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떨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좀 자격지심? 혹시 나를 부르는 건가? 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자신 이왕을 부른 게 아니라 종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뜨끔했던 거예요. 이서방 하니까 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던 거죠. 내가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이런 욕을 당하는구나 하고 잠깐 사이에 합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의기소침한 어떤 그 이황의 모습 떠올려지시죠 지금, 그죠? 조선의 그 위대한 학자도 이 과거 앞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황은요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8살에 소과 시험에 합격, 34살에 대과 시험 합격.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교수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했구나.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시고 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고 우리 집안이 되게 잘 나가고 있어도 내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고위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지금은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요. 오로지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게 출세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세하고 싶으면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딱 하나, 딱 그 길 하나밖에 없었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길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3년에 한 번, 33명, 만천대 만천대. 일. 그 과거 학교에 오면 이제 고향 가서 소인가 뭐 타고서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옷 그렇죠. 입고 하는 게 그거 맞죠? 그렇죠. 급제하면은 합격하면은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는 중요하냐고. 거죠. 아 근데 해야 돼. 지금 들어보니까 할만해요. 아유, 그럼요. 이건 플랜카드가 이게 보통 플랜카드 걸면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진짜 돼.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정말 집안을 일으키고 지탱하는 그렇죠, 그렇죠. 버팀목 그리고 공인된 출세의 사다리. 이건 오로지 과거 시험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균관 유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요. 당연히 경쟁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과열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허 설마. 시험을 딱 볼 때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이제 진짜 이게 그렇죠. 사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과거 볼 때 어디 임금님 딱 보고 있고 밑에 바닥에 전부 다 쫙 종이 피고 앉아 있는데 너무 가깝더라고. 아, 코딩하기 좋았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 이 가림막도 없고.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커닝 페이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야 가지가지하고만. 엄청나네요. 심지어는 콧구멍 속에다가 커닝 페이퍼죠. 몰래 꺼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코에다가.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자, 이런 부정행위가요 조선 후기에 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기야 숙종대에 조선을 뒤흔든 최악의 입시 스캔들이 벌어집니다. 입시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기묘 과옥. 예, 기묘년에 이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어난 범죄 사건. 자, 이 숙종대에 열린 특별 과거 시험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 모두 의금부, 왕의 직속 사법기구죠. 이 의금부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합격했는데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무서운데. 조사받는다고. 샅샅이 수색하라. 예. 자, 그 시작은요. 바로 당시 시험 감독이었던, 시험관이었던 어떤 사람의 상소였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잡아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라는 상소가 올라온 거죠. 자, 이 상소를 본 숙종은요. 신하들에게 대대적인 전면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 당시 과거 시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김동현 이름 쓰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그 김동현 유명 연예인 아니야? 점수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런데 뭐야? 합격한 시험지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또는 감독관이 답안지를 고쳐서 써줘? 게다가 채점할 때 누구 답안지인지 자기들끼리 표시를 해가지고 미리 알고 합격시켜?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온 거예요. 원래 알면 안 되는데
서로 아름 나쁜 품앗이를 한 거죠. 수험생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고위직 관리와 시험 감독관까지 얽히고 설킨 정말 조직적인 비리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를 뽑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이 분노한 숙종은요,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 무효.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전면 무효. 어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50여 명의 사람을 모두 파직, 유배, 심지어 군대까지 보냅니다. 유배까지. 자, 그런데 왕이 지금 이렇게 파직, 유배, 군대 딱 보냈어요. 근데 이런 처벌 내용을 듣자 신하들이 전하, 이것은 아니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자,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냈을 때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져서? 그럼 또 뽑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뽑으면 영어 돼요. 시땡입니다. 뽑으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파직하라, 유배하라, 군대를 보내라 이렇게 명을 내렸잖아요. 지금 이 신하들이 지금 딱 그걸 듣고 화가 났어. 자. 나단이 아는 것 같아. 조나단. 자, 조나단. 500년의 역사, 네. 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힌트예요. 예. 아니 감히 그 과거 시험인데 그렇게 해버려? 해보라. 왜 안 죽이십니까? 조나단 정답. 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야, 충격.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뭐냐면 연루된 모든 사람 처벌했지만 그 처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나 파직보다 더 심한 벌, 이 벌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형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네. 엄격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하들은 만약에 이 처벌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일이 또 벌어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처벌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랑 반역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랑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해요. 반역죄랑 진짜 같은. 이 사람들이 관료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심한 처벌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할 수 있는 게 왕의 신하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렇죠.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다 흐트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 하는 게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참 이렇게 어려운 시험, 이 어려운 시험 때문에 이 부정행위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조선 왕들이 낸 시험 문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궁금했어요. 네, 과연 어떤 시험 문제에 이 어마어마한 수험생들이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걸까? 진짜 궁금해. 네. 전란을 겪고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으로 또 무엇이 있겠는가? 어우, 묻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저는 단답형이나 뭐 1, 2, 3, 4, 5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조선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우 막막한데? 그죠? 어렵네요. 이 문제를 낸 광해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임진왜란. 조나단 아시죠, 임진왜란? 예. 네. 그러니까 임진년에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 무려 7년이나 이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조선 곳곳은 정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태. 이러니 전쟁 이후 나라를 수습해야 되는 광해군의 입장에서 무언가 답변을 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진짜. 과거 시험에 나오는 이 질문들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담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런 물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질문을,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책문이라 그래요. 책문. 책문.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꽤. 지혜 이런 걸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책문에 대해서
답지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 답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책. 응답?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다른 단어입니다. 현답. 현답. 아닙니다. 어떤 거? 대답.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대답. 자, 정답. 뭐예요? 아, 정답이요. 정답. 정답이요. 그러니까 정답이 책문에 대한 답. 여기에 있는 글자 딱 따면 나오는데 우리 쓰고 있는 책문에 말인데. 대한 대답. 책문에 대한 대책! 대한 정답. 와,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너무 바보 같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까면 우리 일상생활 쓰고 있는 게, 맞네. 대책이란 말이 대책이구나. 과거 시험 답안지였어? 갑자기 피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 에너지 많이 썼어. 하나 더 피곤하게 만들어드리면 네. 그 대책 중에 최고의 답지, 1등 답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바로 모든 대책들을 눌러버린다. 한 번에 눌러버린다. 이게 최고다. 압권. 정답. 압권. 와. 그때부터 쓰는 말이에요. 네. 압권입니다. 압권이다. 압권이. 와, 진짜 압권이다, 진짜. 이런 진짜.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쓰고 있는 과거의 용어들이 그런 게 다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와, 과거 용어구나. 그러니까요. 예. 압권. 실제 답은 어떤 답일까도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죠. 네, 실제로는 어떤 답을 합격하는 걸까? 여기에 그러니까요. 대한 답지가 있어요.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있어요. 궁금해요. 자, 오늘은요, 후대에 알려진 답안지 중 이명한 선비가 썼던 우와. 과거 시험 답안지 중 일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우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이 책문에 대한 대책 공개합니다. 내 계절이 번갈아 갈리고 세월이 오고 가니 우리네 인생도 끝이 있어 늙으면 젊음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도 믿을 수 없고 인생은 부싯돌의 불처럼 와. 짧습니다. 100년 후의 세월에는 내가 살아 있을 수 없으니 손가락을 꼽으며 지금의 이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자연의 어떤 순환과 다르게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기에 이 시간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야. 교수님, 이 왕이 직접 내는 문제들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지금 광해군의 문제처럼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보셨듯이 현실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왕의 고민이 담긴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관료가 되어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요 현안들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을 보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이건 분명히 유교 경전이나 아니면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요. 실제 이 조선시대에 합격했던 시험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30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을 담아서 쓴 겁니다. 너무 정성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 답안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답안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씨. 여기 보세요, 지금. 네. 이 답안지는요, 조선 후기 그 2조 판서를 지냈던 그 김희순의 그 과거 시험 답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빼곡하게 써진 글씨들 지금 보이시죠? 이 크기가요, 세로는 무려 1m 20cm, 가로는요 90c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심지어 이런 답안지가 2m가 넘는 답안지도 있습니다. 저기도 모자라서 굉장히 작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타도 없어요. 정말 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요, 이 정도로 좋은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면서도 또 정해진 형식에 맞춰가지고 이름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상세하고 아주 길게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이상 과거에 도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최고령 합격자는요, 무려 90세. 오, 90세. 90세요? 90세. 그 당시에 90세면 엄청 그러니까요. 그냥 장수하신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시험만 보신 거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그 긴 시간 동안 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도전한 겁니다.